저는 가불구미병원의 그 정형외과 관절을 담당하고 있는 이영호 과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주로 어깨 관절. 저희가 어깨를 과거에는 50견, 50견, 무조건 아프면 50견 이렇게 말을 했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이 아니고 뭔가를 정확하게 알고 치료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오늘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가 어깨 관절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여기 목 밑에 있는 쇄골뼈, 그 다음에 우리 팔에 있는 상완골뼈, 그 다음에 뒤에 날개뼈로 이루어져 있고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어깨 관절이라는 것은 이 부분을 뜻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어깨가 아파요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기는 이제 어깨라기보다는 목 주위의 근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 디스크가 있거나 아니면 노동을 많이 하셔서 근육통이 있으신 분들은 병원에 오셔서 어디 아프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 아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어깨라기보다는 목에서 비롯되어 있을 가능성이 가장 많습니다.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어깨가 이렇게 아파요. 어디 아프세요? 그러면 여기 어깨가 아파요. 아니면 이 밑으로 내려와요.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어깨 관절은 정확하게 말하면 쇄골, 상완골, 그리고 뒤에 날개뼈로 이루어지는 그런 관절이 되겠습니다. 어깨 주위의 근육은 우리 열중샷을 하게 만드는 견갑하근, 그 다음에 어깨를 들어 올리고 옆으로 나란히를 할 수 있게 하는 회전근개 근육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그 위에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삼각근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깨 관절의 특징은 우리 몸에서 운동 범위가 가장 크다. 그러니까 무릎 같은 경우는 접었다 펴졌다밖에 할 수가 없지만은 어깨 관절 같은 경우는 360도 돌아가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물론 360도 돌아가진 않지만 360도 전체를 다 이렇게 돌리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력을 이기면서 돌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 힘이 많이 필요합니다. 어깨 주위에는 무릎이나 엉덩이처럼 그런 안정된 골 구조물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엉덩이 관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베어링처럼 딱 물고 있는데 어깨 같으면 꽉 물고 있질 않습니다. 뼈 자체가. 그래서 그 주위에 근육이나 힘줄로 버티고 있어요. 튼튼한 인대가 없다. 무릎과 같은 경우에는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 어디 들어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인대들이 뼈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어깨는 그렇게 전방 십자인대나 후방 십자인대, 그 다음에 측부인대 같은 그런 강력한 인대가 없기 때문에 그 주위에 근육과 힘줄로 그 안정성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어깨는 또 이렇게 지붕뼈가 있어서 또 지붕뼈가 있게 되면 움직임에 보호도 되지만은 움직임에 장애도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깨가 잘 움직여야 되는데 잘 움직이지 않으면은 강직성이 발생되게 되고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동결건, 어깨가 잘 안 들리고 움직임이 어렵고 예를 들면 열중샷 하기 어렵고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브래지어 착용이 어렵다든지 그런 것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깨가 안정성이 굉장히 불안정한 관절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안정성이 떨어지게 되면 탈구가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엉덩이가 빠진 사람은 많이 보지 못했지만 어깨가 빠진 사람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깨는 그만큼 빠지기가 쉬운 관절이에요. 안정성이 떨어지면 탈구가 생길 수가 있고 근육의 강도성 그런 것들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가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질병이 생기게 됩니다.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환자들이 옛날에 젊었을 때는 안 이랬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옛날에는 안 이랬는데 당연히 20대, 30대 청장년층에서는 회전근개 파열이 굉장히 외상이나 중노동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튼튼한 인대인데 연령이 증가하면서 저희 힘줄이나 그런 것들은 굉장히 약해지고 그다음에 퇴행성, 마찬가지로 힘줄도 탄력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얼굴의 피부의 탄력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힘줄의 탄력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 탄력이 떨어지는 힘줄로 가동을 하다 보니까 좀 저절로 떨어지고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관절면은 굉장히 부드러워야 되는데 부드럽지 못하게 되면 당연히 관절염이 생기게 되겠죠. 장노년층의 어깨 통증의 가장 큰 원인은 오십견. 저희도 의사들도 아직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지금 아마 그 순환 혈류의 문제라고 지금 제일 보는 게 많은데 그 어떤 조직에 혈액이 불충분하게 공급되면서 그 자체적으로 수축이 강직이 일어나고 염증성 반응에 의해서 관절량이 줄어든다고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동결건이 있고 그다음에 회전근개 파열 그 어깨에 그 움직임을 주는 회전근개가 파열된다든지 그 이후에 어깨에 석회가 생긴다든지 관절염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뭐 노동을 많이 하든지 해서 그 근육통이 생긴다든지 그런 것들이 주로 어깨 통증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오십견과 회전근개 질환의 차이는 오십견은 바로 관절 자체가 수축이 되는 겁니다. 이 몸이 옷에 딱 맞는 옷을 입고 있어야지 몸이 편한데 옷이 점점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럼 움직이기가 불편하시죠. 그런 것처럼 그것이 동결건이고 회전근개 파열은 말 그대로 파열이 되는 것입니다. 어깨를 움직이는 그 부착되어 있는 부위에서 파열이 돼서 저 부분에 계속 끊임없이 통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되게 보면은 증상이 좀 비슷해요. 근데 물론 의사가 보는 그런 이학적 검사에서 그런 것들은 좀 다를 수 있지만은 환자분들은 그냥 오셔서 무작정 어깨가 아프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게 오십견인지 회전근개 파열인지 아니면 안에 다른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건지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뭐 굳이 저희가 이렇게 나누자면 오십견은 어깨 전체의 통증이고요. 그 회전근개 파열은 어떤 특정 각도에서 통증이 있다. 뭐 오십견은 운동이 제한이 되고 회전근개 파열은 운동이 제한이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뭐 오십견은 운동 물리 치료를 주로 하고 회전근개 파열은 수술적 치료를 주로 하고 뭐 이렇게 저희들이 구분해 놨는데 실제로 저희가 임상에서 제가 해보니까 그렇게 구분하기가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전근개 파열이 돼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것이 근육통으로 연관이 되거든요. 근육통이 생기니까 환자들이 아파서 잘 움직이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오십견이 아닐까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시고 또 과거에는 저희들이 진단 장비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했어요. 기술도 부족하고 솔직히 저희들이 공부도 좀 부족했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과거에는 저희들이 원인을 잘 모르니까 일단 오십견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진정한 의미에서 오십견의 그런 범주는 굉장히 지금 현재는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는 이것은 오십견이다라고 진단하기가 굉장히 이제 그런 정확하게 오십견을 진단하는 환자는 많지가 않습니다. 현재는 결국 원인이 어깨가 아픈 원인이 그냥 무작정 오십견이 아니고 다 찾아보면 다 있어요. 원인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냥 그동안 검사를 안 하고 그냥 뭐 계속 지켜보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지켜보다 보니까 원인이 안 밝혀진 것 뿐입니다. 오십견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아직까지 이걸 치료법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일정 장노년층에서 어느 정도 연령이 증가하면 관절이 수축이 돼요. 수축이 돼서 정상적인 운동을 할 수가 없고 운동 범위가 줄어들고 운동 범위가 줄어드는데 운동을 해야 되겠고 해서 주위에 근육통이 같이 발생을 하고 어깨가 만성적으로 아픈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유착성 관절염이라고 하고 어려운 말이 되게 많습니다. 동결건 가는 사람도 있고 오십견 가는 사람도 있고 유착성 관절염, 유착성 뭐 하여튼 말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그냥 다 똑같은 말이고요. 어떻게 동결건을 알 수 있을까? 그게 이제 50대 이후에 호발을 한다. 그리고 저녁에 잘 때 아프고 밤에 조금 더 통증이 심해지고 팔이 잘 안 들리고 환자분들이 되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머리 빗질 하기가 힘들어요. 얼굴 씻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물건 잡기가 힘들고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옷 입기가 불편하고 그런 증세를 말씀하십니다. 치료의 가장 주된 것은 사실은 1, 2년 내에 동결건은 저절로 풀리게 돼 있습니다. 그 해속이라고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저절로 관절량이 다시 느슨해져요. 쉽게 말하면. 저희들이 그 시간 동안 끌면서 물리치료도 하고 약물치료도 해보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지만은 60% 정도는 어느 정도 제한이 남지만은 좀 괜찮아졌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자분들 보면은 이제 좀 요즘 어떠세요? 그러면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그럼 들어보라고 하면 한 이 정도밖에 못 들으십니다. 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게 이제는 좀 살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럼 저희들은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안에 그 이전에 이미 검사 다 끝냈습니다. 이 환자가 그런 환자들은 검사에서 안에 아무 이상이 없는데 팔이 잘 안 들리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들리면 치료가 많이 됐구나. 이제는 해소기에 들어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환자분도 좋고 저도 좋고 이렇게 되는데 나머지 40% 정도 환자는 시간이 지나도 자기 환자분들이 끊임없이 만족을 하지 못하세요. 통증은 어느 정도 줄어들었지만 이게 잘 안 움직이니까 굉장히 불편하신 거예요. 굉장히. 이제 그런 환자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를 권유하고 운동을 막 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운동을 어떻게 해요? 이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희 정형외과에서 하는 운동 중에 물론 근력 강화 운동도 있지만은 제 어깨 관절 같은 경우는 최초에는 무조건 늘려주는 운동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들 뭐 운동하라고 그러면 당장 막 땀 흘리고 나가서 숨 차고 막 이런 운동 생각하시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모든 게 회복되고 난 다음에 하는 운동이고요. 적극적인 운동이고. 처음에는 일단은 스트레칭 위주로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근육은 그 수축에 의해서 액션을 하거든요. 일을 하거든요. 근데 달리기나 걷기나 등산 이런 것들은 다 힘을 쓰는 것들이잖아요. 예를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힘줄이 안 그래도 아파 죽겠는데 그걸 더 당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론 등산 같은 거 당뇨도 조절이 되고 혈압도 조절이 되고 물론 허리 같은 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아침에 근육이 충분히 이완되지 못한 상태에서 등산을 하시게 되면 무릎에는 굉장히 치명적인 통증을 유발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깨도 마찬가지 무조건 늘리는 운동을 한다. 심장 운동을 한다. 처음에 부드럽고 천천히 막 힘들게 열심히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천천히. 당장 맨손 체조부터 한번 해보세요. 맨손 체조가 정말 좋은 운동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굳이 비싼 어디 체조 배우고 물리치료하고 그런 것보다 집에서 이제 맨손 체조만 해도 어깨가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매일매일 하면. 천천히 하시고 약간은 통증이 오는 정도. 너무 통증이 오면 그건 안 되는 거고요. 약간 요건 좀 요 정도까지는 조금 아프다. 요 정도까지 조금씩 그렇게 늘려가시는 겁니다. 수동적으로 하시고. 예를 들면 어깨가 아픈데 어깨 운동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막 아령을 든다든지 아니면 이거 빙글빙글 돌리는 걸 막 처음부터 막 힘을 줘가지고 막 돌린다든지 그렇게 되면 다음날 더 많이 아파지겠죠. 처음에는 그렇게 무리하게 하실 필요가 절대로 없습니다. 단순히 여러 가지 운동 방법이 있는데 누워서 봉을 잡고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 거. 우리가 팔은 항상 이 무게 때문에 항상 들려져 있기 때문에 누워서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최소한 무게를 줄어들일 수 있으니까 이게 가만히 서 있는 이 자체가 이 어깨에는 무리거든요. 왜냐하면 이 팔 무게 때문에 자꾸 아래로 잡아 당기잖아요. 그렇죠. 누워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시고 수건 같은 거 등 떼미는 연습하시면은 열중샷 연습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던지는 야구 동작 도움이 되고 봉을 옆으로도 이렇게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스트레칭도 이렇게 한번 해보고 이제 어느 정도 관절 간격이 돌아왔다면 근육 힘도 중요하니까 가벼운 아령부터 누워서 살짝 들어보고 볼이 있다면 볼을 이렇게 문질러가지고 관절을 좀 부드럽게 해주고 그렇습니다. 운동 방법은 참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되게 요즘에 병원 가시면은 물리치료실 잘 돼 있지 않습니까? 또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은 다 어느 정도 다 공부가 다 많이 되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한테 상의하셔가지고 내가 이 어깨 이 동작이 잘 안 되는데 이걸 증가시키려면 어떤 운동을 주로 하는 게 좋겠냐? 아니면 내가 팔을 이렇게 열중샷 하는 게 잘 안 되는데 이럴 때는 어떤 운동을 하는 게 더 좋겠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다 잘 대답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50견 같은 경우에 물리치료도 하고 주사도 맞고 이렇게 다 했는데 안 되게 되면 결국 안에 있는 좁아져 있는 관절낭을 열어줘야 됩니다. 안에 너무 좁고 굉장히 사투리로 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열어줘야 돼요.
옷이 땡기고 있으면은 이 옷을 조금 타주면은 움직이기가 쉽겠죠. 예를 들면 옷 안 맞는 작은 옷을 입고 있으면 이렇게 움직이기가 힘드시잖아요. 이럴 때 이 겨드랑이를 좀 타주면 어떻겠습니까? 움직이기가 편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결국 너무 좁다고 생각되시면 이 옷 좁은 부분을 타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열어주면 조금 더 부드럽게 움직이게 되겠죠. 이 수술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좁다고 판단되는 부위를 내시경으로 조금 열어주면 편하게 될 수 있습니다. 회전근개는 뭐냐 하면 이제 50견은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어깨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여러 가지 뭐 병리학적인 기전에 의해서 수축이 일어나고 그 어깨가 수축되는 바람에 잘 못 움직이시고 그와 연관해서 통증이 생기는 것이 50견이고요. 그 회전근개란 뭐냐면 그 회전근개 파열이 이제 50견이랑 항상 헷갈리는데 우리 어깨는 어깨 지붕뼈가 있습니다. 그 위에 이렇게 팔이 있거든요. 그 밑에. 근데 이 지붕뼈하고 팔 사이에 힘줄이 이렇게 낑겨 있어요. 이렇게 점점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물론 사람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깨가 이렇게 오그라듭니다.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오그라들다 보니까 이 위에 지붕뼈하고 힘줄이 그 위에 지붕뼈 사이에 낑겨 버려요. 이렇게 자꾸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이 힘줄이 저 뼈에 낑겨가지고 터지는 기전이 하나 있고요. 아니면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이제 혈류 장애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염증이 생기거나 뭐 그래서 터질 수도 있고 왜 저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왜 터져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넘어진 적도 없고 뭐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왜 터집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사실은 저희 인간의 몸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당장 40대부터 들으면 저희 근육이나 그런 모든 것들이 쇠퇴하는 기간이에요. 이 부분은 안 그래도 근육이나 힘줄이 쇠퇴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 무거운 팔을 들어 올리고 있어야 되고 움직임도 줘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회전근개 질환은 일단 제일 뭐 흔한 것들은 충돌 증후군. 이 팔을 앞으로 들다가 보면 이 앞에 위에 지붕뼈 밑에 모서리하고 부딪혀요. 자꾸만 이게 부딪히다 보니까 거기 찍히게 되고 쉽게 말하면 그 힘줄이 자꾸 찍히게 되고 아프죠. 한두 번 찍힐 때야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자꾸만 매일매일 찍히니까 거기가 염증이 생기고 만성 통증이 생겨서 점점 들기가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결국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부분적으로 파열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계속 놔두게 되면 완전히 파열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회전근개 질환은 발음이 굉장히 어려운데 회전근개 질환은 항상 다른 질병과 헷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어깨가 아파요. 이렇게 이런 것들은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근육통 일을 많이 하시고 무거운 걸 들다 보면 요 등에 이 목 주위의 근육이 굉장히 경직이 돼야 되거든요. 근육통과 헷갈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목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방사통이 생겨요. 그래서 어깨 안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밤에 주로 어깨는 보면 밤에 더 증상이 심해집니다. 제가 꼭 환자들한테 한번 물어보는 게 밤에 잘 때 더 아파져요? 아니면 아파서 잠이 안 오신 적 있으세요? 이걸 제일 많이 물어보는데 야간 통증이 있다는 게 굉장히 특이적이고요. 그다음에 경관절의 전방이 아파요. 뭐 팔이 잘 안 들려요. 근데 되게 이두박 건염도 그렇고 충돌 증후군도 그렇고 안에 파열도 그렇고 오십견도 그렇고 단순히 근육통도 그렇고 다 대개는 이제 아프기 때문에 팔을 잘 안 드시는 거죠. 꼭 뭐 액션을 못해서 얘가 떨어져서 팔을 못 든다기보다는 아파서 못 드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로 반드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뭐 팔이 안 들린다고 해서 회전근개 파열이고 뭐 안에 여기가 아프다고 해서 동결건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환자들이 이제 자기가 이제 진단할 수 있는 것은 안에서 뚜둑뚜둑 걸리는 소리가 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잘 옆으로 나가니까 잘 안 된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저희가 자각 증상들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로 자기가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 의사들도 환자 말만 듣고 환자만 만져봐서는 아, 이 사람이 경험에 의해서 아, 이 사람이 뭐겠구나라고 그런 어떤 느낌은 오지만은 절대로 진단을 할 수가 없어요. 환자분이 섣불리 그냥 여기가 아프니까 어디 TV 보니까 회전근개 파열이라더라. 그래서 이제 이거 빨리 그 병원 가야지. 이것도 아니고요. 또 이건 그냥 내가 일을 많이 해서 그렇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그것도 또 아닙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옛날에는 무조건 다 50경 가고 무조건 다 근육통 가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하는 방법은 처음 오시면 당연히 환자 말 들어봐야 되고요. 환자 얼마나 어깨가 움직여지는지, 통증이 얼마나 있는지, 또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들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엑스레이는 왜 찍냐 하면은 엑스레이를 찍어야지 이 사람 어깨뼈가 얼마나 올라갔고 어깨뼈가 지붕뼈랑 부딪혔는지 아니면 그 사이가 좁은지 많이 열렸는지 아니면 그 밑에 관절염이 생겼는지 어쨌는지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는 굉장히 기본적인 검사예요. 소위 말하는 이제 내과에서 혈압 재고 청진기 대보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거 없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엑스레이 찍어도 안 나오는데 왜 찍습니까?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 가끔 계신데 엑스레이는 반드시 그 사람의 얼굴과 똑같습니다. 저희 정형외과 의사들에겐. 이 사람이 안에 기본적으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엑스레이 촬영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안에 힘줄, 이제 뼈가 괜찮은 걸 봤으면은 뼈가 어떻게 생겼다는 걸 알았으면 우리가 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살을 보는 것이 초음파 검사가 방법이 있고 MRI 찍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학적 검사는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팔을 좀 아프지만 좀 아프게 꺾을 때도 있습니다. 환자분 어느 정도 움직임이 가능한지 좀 이렇게 팔도 만져보고 얘기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엑스레이 찍어보고 엑스레이 상에서 큰 문제가 없다 싶으면 안에 힘줄을 보게 됩니다. 저희 초음파 이건 사진인데요. 좌측에 있는 것은 초음파 사진이고 우측에 있는 건 MRI입니다. 물론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이제 초음파는 비교적 MRI보다는 사실 조금 덜 정확한 면이 있습니다. 덜 정확한 면이 있지만은 가격적으로 굉장히 유리하시고 가격이 훨씬 싸기 때문에 쉽게 볼 수가 있고 또 싸고 쉽게 볼 수 있고 또 별로 부담이 없으시고 그래서 저희가 초음파를 봐서 저희 회전근개라든지 이두박관 같은 것들을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초음파는 그 안에 연골 병변이나 그런 걸 관찰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는. 너무 깊은 곳에 위치한 것들은 저희들이 이제 초음파를 쏴도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MRI를 찍으면은 다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주로 초음파를 처음에 이제 많이 권유를 드리고 있는데 왜냐하면 환자분들 요즘 많이 바쁘시잖아요. 바쁜데 검사 길게 하자 그러면 다들 힘드시니까 초음파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자리에서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일단은 그 자리에서 볼 수 있고 또 어깨를 움직여가면서 환자랑 이 동적인 검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MRI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찍는 것인데 초음파는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찍기 때문에 힘줄이 어느 정도 잘 움직이고 어디 움직이다 보면 어디가 끊어져 있는데 또 파악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안에 MRI 찍고 초음파를 검사를 해서 떨어진 게 확인이 되면 저희들이 관절 내시경을 집어넣습니다. 관절 내시경 하면 이것도 일종의 수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관절 내시경은 무섭고 이제 그런 수술이 아닙니다. 저희 몸에 칼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수술로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내시경은 한 2, 3mm 정도? 저 같은 경우는 한 3에서 5mm 정도 잽니다. 3에서 5mm, 저희가 딱 우리 우유 먹을 때 빨대 딱 크기만 하거든요. 그 정도, 빨대가 들어갈 정도의 구멍만 뚫고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안에 관찰을 하는 것이에요. 위내시경하고 대장내시경은 어떻습니까? 위장내시경은 입이 열려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집어넣으면 돼요. 대장내시경도 마찬가지죠. 항문이 열려있으니까 거기로 주워 넣으면 돼요. 하지만 관절은 들어갈 구멍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뚫어야 됩니다. 하지만 겁내실 필요는 없어요. 물론 위장내시경, 대장내시경 요즘에 굉장히 안전하게 잘 되고 있지만 안에 위장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은 안에 고불고불하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안에
점막 같은 게 손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옛날엔 그랬고 요즘에는 당연히 안 그러겠죠. 하지만 저희 관절 내시경 같은 경우는 그럴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바로 절개를 관절을 뚫고 바로 집어넣으면 안에 커다란 동굴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 수가 있고, 뭐 찢어졌으면 찢어졌다, 잘 붙어 있으면 잘 붙여져 있다. 저희들이 거짓말 할 것도 없고 뭐 너무나 확연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관절 내시경은 굉장히 확대가 돼서 보여요. 굉장히 작은,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면 지금 잘 안 보이실 텐데 굉장히 고배율로 확대가 돼서 보이고 하다못해 실핏줄까지 다 보입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진단율이 높죠. 거의 진단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이건 진단율이 100%입니다. 100%. 왜냐하면 떨어졌으면 떨어졌고 붙었으면 붙었다. 정확하게 그 있는 그대로 보기 때문에 뭐 이거 진단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관절 내시경 소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회전근개 부착 부위는 한 3c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3cm. 굉장히 좁아요. 좁은데 그 좁은 거를 굉장히 확대돼서 저희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보시면은 굉장히 좁은 부위인데 저 지금 들어가는 저 나사 같은 것은 굉장히 작은 거예요. 실제 굉장히 작은 나사를 받고 그 힘줄이 떨어져서 안으로 말려 들어가 버렸어요. 우리가 힘줄이 제자리에 안 붙어지고 떨어져 있으면 말려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그 말려 들어간 걸 다시 당겨내야 되기 때문에 나사를 받고 그 나사에는 실이 달려 있습니다. 그 실 굉장히 가늘죠. 가는데 내시경으로 보면 굉장히 이렇게 밧줄처럼 굵게 보입니다. 굉장히 가는 실인데 굉장히 굵게 보여요. 그러니까 하고 나면 그 저기 딸려 들어간 인대를 다시 끌어내 가지고 저렇게 실로 이렇게 뼈에다 다시 재부착을 시켜줍니다. 자꾸 우리 저기 몸 속에 있는 조직들은 제자리에 안 붙어 있으면 자꾸만 퇴화가 일어나요. 뭐 지방으로 변한다든지 아니면은 딱딱해진다든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우리 살이 찢어진 부위가 있으면 그 부분이 까맣게 타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제자리에 안 붙어 있으면은 우리 몸이 쉽게 생각하면 아 이제는 필요가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를 녹여버립니다. 쉽게 생각하면. 마찬가지로 힘줄도 제자리에 안 붙어 있고 안으로 떨어져서 딸려 들어가 있으면 그 부분이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 시기가 지나면 그걸 다시 당겨내고 싶어도 못 당겨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간이 별로 안 늦어서 안쪽에 딸려 들어갔던 힘줄을 다시 끄집어내고 이렇게 밧줄 같은 실을 지금 굉장히 내시경에서는 밧줄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가느다란 실이에요. 이것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다시 엮어주게 됩니다. 하고 나니까 이제 안에 뭐 관절 자체가 안 보이죠. 왜냐하면 회전근개라는 말 자체가 어깨 지붕이라는 뜻이거든요. 어깨 지붕이 뜯어져 있으면 안에 내부가 다 보일 텐데 지금 지붕이 다 닫혔기 때문에 우리 초가집 엮듯이 우리 지붕 얹을 때 이렇게 밧줄 같은 걸로 새끼줄로 이렇게 얹죠. 그죠? 그런 것처럼 힘줄도 이렇게 밧줄 같은 걸로 엮어서 덮어주게 됩니다. 그럼 이 위에 지붕이 없으면 안에 연골이나 이런 것들이 다 상하게 되는데 다시 지붕을 덮어주면 최소한 어느 정도 통증도 많이 없어지고 안에 연골이 녹거나 이럴 일도 많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반드시 수술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논의에서 의사들도 아직까지는 공부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수술을 적극적으로 하자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아니다 조금 더 주사를 맞아보고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들 계세요. 어떤 치료가 반드시 정답이라고 아직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했을 때 환자분들이 처음 오셨을 때는 일단은 괜히 수술이나 그런 것들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약을 먹여본다든지 주사를 한번 놔본다든지 아니면 찜질도 하고 물리치료도 하고 운동도 가르쳐드리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제가 수술을 이렇게 해보니까 이 약물치료 저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오늘도 하고 왔는데 우리 주사만 너무 믿으셔서는 안 돼요. 주사는 몇 번 맞으시다가 잘 되지 않는다면 통증이 계속 있다면 이것은 뭔가 더 적극적인 다음 치료 단계로 나가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쉽습니다. 주사를 맞았는데도 계속 안 되는데 이 병원 저 병원 잘한다 하는 병원 찾아다니시다가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저기 시골에 가보면 할머니들 점점 어디 잘한다 하는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이제 좀 살만하다가 또 어느 일정 시간이 되면 또 안 들려져요. 그럼 그때 되면 더 악화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더 큰 병 와서 수술하자 얘기 나왔을 때 수술이 굉장히 어렵게 되고 하물며 못하는 경우도 생기는 것이죠. 약물 치료하면서 또 때때로 주사 치료도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아까 처음 말씀드린 이제 신장 운동 가장 최우선적으로 스트레칭,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체조를 하시면 됩니다. 누워서 팔꿈치 이렇게 잡고 이렇게 들어주시고 이 체중을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어깨를 최대한 전방 거상을 이렇게 힘 안 들이고 어깨에 힘을 푼 상태에서 수동적으로 이렇게 자꾸 당기시려고 하시는 게 중요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팔꿈치 여기를 잡고 이렇게 들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누워서 뭐 TV 보실 때도 이렇게 잡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 앞쪽으로 드는 게 쉬워지시면은 옆으로 드는 것도 저절로 쉬워지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가장 하기 어려운 야구 동작 이게 제일 하기 어렵거든요, 사실은 점점. 근데 이 동작을 하려면은 이거부터 먼저 들려야 돼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이게 하기가 힘들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드는 연습부터 많이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봉이나 뭐 수건 같은 걸 이용해서 그 회전이라든지 좌우로 하는 것들 그런 걸 연습하시고 뭐 수건이 있다면 수건으로 아까 말씀드리면 단순히 이거 등 떼미는 연습 이거 하시는 것만 해도 어깨 관절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세요. 언제까지 보존적 치료를 해야 하나요? 보존적 치료라는 것은 우리가 비수술적으로 수술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들 통해서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그 증세가 심하지 않으면은 보존적 치료를 계속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수술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좋을 것이라는 판단이 섰을 때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미 환자가 통증도 많이 없고 잘 움직인다면 수술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때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환자분 물리치료하고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하지만 환자가 계속 아픈데도 계속 시킬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안에서 이제 회전근개가 터지고 나면 안에 관절액이 밖으로 새 나옵니다. 그럼 그건 물이거든요. 우리 조직이 물에 쩔어 있으면 우리 손이 찢어져 있을 때 물이 계속 담그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잘 낫지가 않죠. 마찬가지로 관절이 그 회전근개가 찢어지는 걸 계속 방치를 하게 되면 그 물이 계속 안에서 물에 쩔어가지고 자연 치유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딸려 들어가거나 떨어진 게 시간이 오래돼 있으면 그 부분이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저희들이 봉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지퍼 현상이 뭐냐면 저희가 지퍼를 끝까지 딱 잘 채우고 있으면 잘 안 열리죠. 근데 살짝이라도 탁 열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쭉 당기면 바로 다 열리죠. 그처럼 우리 회전근개가 다 붙어 있으면은 잘 안 찢어져요. 근데 일단 한번 조금이라도 찢어지면 얘가 아주 언제든지 찢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종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종이도 처음에 이렇게 째기 힘든데 살짝 그 끝에 째놓으면은 쫙 뜯어지죠. 그죠? 우리 과자 봉지 뜯을 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지퍼 현상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수술은 아까 그 내시경 사진 보셨듯이 최근에는 잡아 째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관절 내시경으로 다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물론 꼭 째야 될 환자들은 째야 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관절 내시경으로 하는 걸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확대돼서 보이고 저희들이 정확한 위치에 제대로 잡아서 정확하게 꼬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피가 아까도 보셨지만 관절 내시경은 위험한 수술이 아닙니다. 피가 안 나요. 일단 피가 안 나기 때문에 출혈을 안 하니까 환자분 수술 받고 나서도 뭐 컨디션이 떨어진다든지 뭐 힘이 빠진다든지 기력이 딸린다든지 이런 일이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심하게 손상된 사람들은 이렇게 인공관절 치환술을 할 수도 있고 수술 후에는 다시 재파열되는 경우가 제법 있지만 다시 파열된다 하더라도 그 밸런스를 맞춰놨기 때문에 통증이 예전만큼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다시 재파열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천을 이렇게 옷을 꼬매놓은 부분이 또 조금 빵꾸가 다시 조금 커질 수는 있겠지만 옛날처럼 확 찢어지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조금 일단 손을 봐두면 다시 파열이 된다 하더라도
옛날처럼 통증이 많아지고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만 항상 좀 조심해야 하고, 제가 수술을 해보니까 결과는 환자 만족도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제 파열률은 지금 논문에 따라서 다르지만, 논문에 따라서 뭐 25% 하는 논문도 있고 40% 하는 논문도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 파열이 된다 해도 실제로 다시 병원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통증이 적다는 말입니다. 자, 지금은 이제 질문과 답변 시간인데,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렇게 병원에 가면 꼭 엑스레이를 찍어야 하나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엑스레이는 우리 환자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얼굴. 저희 얼굴 안 보고 치료할 수 없듯이 엑스레이가 있어야지 이 사람 뼈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 안에 관절염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엑스레이 찍어서 병을 못 맞춘다 할지라도 반드시 찍어야 하는 것이 엑스레이입니다. 이렇게 어떤 분들은 엑스레이 찍어서 나오지도 않는데 왜 엑스레이 찍습니까? 자꾸 물어보시는데, 이제 안 물어보셔도 돼요. 엑스레이는 반드시 찍어야 됩니다. 50견은 저절로 낫는다. 물론 저절로 낫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만은, 이 50견이 있어서 팔을 잘 못 들게 되면 이 주위에 근육통이 많이 발생하세요. 저절로 낫는 것도 맞지만 그 동반해서 근육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끄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무조건 수술해야 하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무조건 수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통증이 없고 잘 움직이시면은 굳이 수술하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 회전근개 파열의 목표는 제1번이 통증을 없애는 것입니다. 통증이 심한 환자는 당연히 해야 하지만 통증이 없이 잘 움직이시는 분들은 당연히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아프기 시작했다. 아프기 시작했을 때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종이가 처음 찢기가 어렵지 한번 찢어지면 바로 잘 찢어지지 않습니까? 지퍼가 열리기가 힘들지만 한번 열리면 쫙 열리듯이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할 수 있을 때 빨리 꼬매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깨에 주사를 자주 맞는 게 좋은가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확하게 진단을 일단 하셔야 됩니다. 진단을 하지 않고 무조건 주사 맞고 통증이 없어졌다고 좋아하시면 안 돼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떨어진 상태에서 계속 주사만 맞고 있다 보면 결국에는 중간 단계 없이 마지막 단계, 이제 수술도 못하는 단계로 넘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병원에 오시면 이제 저희들이 얘기 들어보고 초음파나 MRI 보고 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 지금은 좀 더 지켜봐도 되겠습니다. 아니면 지금은 잘못하면 좀 늦을 수 있으니까 빨리 적극적으로 수술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그렇게 저희들이 답변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어깨 통증은 항상 통증이 비슷합니다. 50견, 회전근개 파열, 이두박건, 석회화 건염 다 통증이 비슷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의사들도 잘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셔서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이게 최소한 파열은 됐다 안 됐다 이런 걸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깨는 어깨 관절 저희가 지금 현재 수술적 치료라든지 아니면 이런 치료의 프로토콜을 만드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 최초에는 관절 내시경도 무릎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었었는데, 무릎 관절을 이제는 많이 기술이 발전돼서 어깨도 관절 내시경으로 다 어느 정도 정복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굉장히 고도의 숙련된 기술이 필요합니다. 무작정 참고 하셔서는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르신들 어깨 아프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예.